자, 영어 1 능률 5선형 사과. 자, 1, 2, 3번 단락 시작합니다. 자, 평범한 것에서 비상한 것을 발견하기. 그럼 ordinary에서 extraordinary, 비상한 것으로 가는 거야. 자, 창의성. 너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즉시 pop into, 튀어나오니 네 머릿속에. 그래서 pop into는 갑자기 튀어나오다, 떠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창의성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즉시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니? 너는 아마도 생각할 거야. 생각하다 뒤에 명사절 접속사 대생략. 자, 그 다음에 대절 안에 강조 구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나, 단지 예술가나 작가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특징이다 해서 이 소유하다의 목적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단지 예술가나 작가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 특징이 뭐냐면 약간의 특별한 능력이야. 네가 가지고 태어나거나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능력이야. 여기서 you 뒤에 with나 without의 목적어 없지? 그래서 목관대 생략됐어요. 네가 가지고 혹은 가지지 않고 태어난 특별한 능력입니다. 창의성은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네가 생각하길 단지 예술가나 작가만이 소유하고 있는 특징이다. 근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능력인데 너가 가지고 태어났거나, 즉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능력이다. 즉 너도 예술가나 작가들처럼 가지고 태어난 어떤 창의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너는 없을 수도 있다. 가지고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첫 문장은 창의성은 제 선천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을 받아들인대요. 어떤 생각? 동격절. 우리는 두 집단으로 be divide 수동태, 두 집단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생각. 즉 어떤 집단? 창의적인 집단과 창의적이지 않은 집단.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전, 이 흔한 믿음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far from이니까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거의 부정문으로 해석하면 돼요. far from 나오면. 이런 흔한 생각, 일반적인 생각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누구나 창의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창의적인 본질이 뭐냐면 네 자신 내부의 창의성을 찾는 거야. 창의성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찾는 것. 자, finding 주어고 take가 동사 수일치. 찾는 것은 큰 노력이 아니라 약간의 노력을 필요로 할 뿐이야. 약간의 능력. 그래서 예를 들면 일부 예술가들은 그들의 창의성을 스파크, 불러일으켜, 발휘해. 여기선 발휘하다라고 해석했지만 뭔가 불러일으키고 촉진시키고 이런 의미예요. 그들의 창의성을 불러일으켜 어떤 방식으로? 그냥 평범한 사물들을 closely, 아주 세세하게 면밀히 보는 방식으로. 자, 아주 흔한 물건들인데 흔한 물건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창의성을 발휘시킨다. 이 작은 노력이 필요한 것에 단순한 예가 되죠. 그래서 너의 내부의 창의성을 찾는 것은 주변의 흔한 것을 꼼꼼히 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제 과거분사 숨겨진 이 흔한, 이 평범한 사물, 내에 감춰진,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서, 그래서 그 사물들을 예술작품으로 turn A into B, 바꾼대요. 바꾸려고 노력한대요. 그래서 여기 turn은 discover하고 연결됐고요. 투생략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한 평범한 사물 내부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해가지고 그 평범한 사물을 예술작품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술가의 어떤 예시로서 처음에 주세페 아르치볼도, 이름도 거지 같네.
자, 이렇게 사람으로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어요. 이 두 점의 그림을 봅시다. Believe it or not. 믿든 믿지 않든. 그래서 원래는 whether 구문인데 이제 회화자에서 관용적으로 이제 whether가 주어를 생략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은 똑같은 사람을 묘사해. depict. 똑같은 사람을 묘사해. 두 점의 그림인데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루돌프 2세야.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주 익숙해 보일 수도 있어. 왜냐면 그것이 표준 스타일, 일반적인 스타일이거든. 익숙한 거는 일반적인 거야. 어, 일반적인 포트레이트, 초상화입니다. 초상화의 일반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가 갤러리나 예술관이나 어떤 예술 관련 책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초상화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C에 목적 없지 대선 못 관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익숙해. 근데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은 발투머스라고 불리는 그림인데 그 그림은 매우 unconventional 무슨 뜻이야? 전통적이지 않고 그리고 되게 색다른 관습적이지 않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전통적이지 않으니까 색다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좀 색달라. 왜 색다를까? 평범한 것을 조금 자세히 관찰해서 색다르게 바꿨겠지. 16세기 이탈리아 화가인데 이 사람은 과거분사입니다. 동사 아니에요. 주세페 아라침볼도라고 불리는 그 16세기 이탈리아 화가에 의해서 과거분사 분사구문 만들어진 그 그림은 보여줍니다. 놀라운 창의성과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스트라이킹 놀라운 창의성과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꽃들이나 채소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수동태 뭐처럼 퍼즐 조각처럼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의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퍼즐 조각처럼 배열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일이나 꽃이나 채소 같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물들을 자세히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머리를 만들어내도록 배열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체리나 물베리, 체리는 우리가 먹는 그냥 과일이죠. 물베리는 뭐 얘도 과일인데 뭐 오디라는 과일이에요. 얘는 짙은 눈이 되었대. 이제 과일은 눈으로 형성이 되었고 동시에 사과랑 복숭아는 어, 사과랑 복숭아는 어떤 분홍색 뺨, 음, 뺨들을 뺨들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과일이나 채소들이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도록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은 이 예술가의 시그니처 어떤 대표적인 스타일입니다. 특징적인 스타일이에요. 자, 어떤 초상화의 컴포짓 합성 초상화, 합성 포트레이트 초상화. 왜 합성이야? 여러 가지 평범한 사물들을 합쳐가지고 퍼즐 조각처럼 합쳐가지고 사람의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그런 합성 초상화의 아주 특징적인 스타일의 대표적인 것이래. 대표작이네. 그래서 그는 식물과 동물이나 다른 어떤 대상들을 사용했었어. 많은 다른 초상화, 이 같은 다른 초상화들을 만들기 위해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른 사물들도 사용했었대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 아르침볼도의 이런 독특한 창의성에 대한 또 다른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또 다른 예시는 발견됩니다. The Gardener. 가드너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이 가드너는 그의 뒤집을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림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거꾸로 뒤집어서 볼 수 있는 그림이래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자, 과거 분사입니다. 분사가 뭐냐?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 그림은 일반적인 스틸 라이프는 정물화야. 정물화란 말은 어, 어, 뭐랄까 그냥 멈춰 있는 어떤 사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물을 그린 거야. 어떤 그릇 속에 있는 어떤 채소들의 일반적인 정물화야. 정면에서 정상적으로
목격이 되었을 때, 관람이 되었을 때, 자, 그래서 뷰는 관람이 되었다는 뜻이야. 관람 되었을 때 그 그림은 그릇 속에 채소들이 담긴 일반적인 정물화야. 근데 하지만 자, 과거 분사하면서 중요해. 거꾸로 뒤집으면 뒤집었을 때 거꾸로 뒤집었을 때 그것은 마법처럼 변형이 돼. 자, is pp 변형이 돼. 뭘로? 웃는 얼굴 속으로 변형이 돼. 자, 전문가들은 연구해 왔어. 이 그림을 뭐와 함께 아르침볼드의 다른 뒤집을 수 있는 다른 그림들이 또 있나 봐. 그 그림들과 함께 이 그림을 연구했대요. 자, 연구가 나오면 연구 결과가 중요하지. 그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는 처음에 그것들을 그렸어. 뭐로써? 정물화로 그냥 그렸어. 처음에는 정물화로 그렸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바꿨어. 자, 거꾸로 뒤집었어. 그리고 나서 일부 조정을 했어.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순서 좀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그런 걸 그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물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얼굴을 만들려고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순서 처음엔 정물화를 그렸어. 그 다음에 뒤집어 놓고 수정한 겁니다. 자, 엑스레이 조사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부분도 잠깐 3가도 3번 단락이 제일 중요했는데 4가도 3번 단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문법적으로 자, 이 however부터 해서 자, 엑스레이 포지션 뭐 여기까지 다 순서 좀 기억해 놉시다. 순서로 되게 딱 좋은 형태의 어떤 지시사나 어떤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연결사 지시사랑 연구 내용 반복되고 있으니까 순서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들의 연구가 보여주는 건 첫 번째는 그들을 정물화로 쏘그렸고 뒤집어 놓고 수정을 했더라. 그게 엑스레이 검사를 했더니 그게 이제 밝혀주고 있는 거지. 그는 처음에 일부 과일들과 채소들의 위치를 바꿨다라는 걸 엑스레이 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엑스레이 조사를 했더니 처음에 이렇게 얼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려놓고 정물화로 그려놓고 나중에 수정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지. 왜 그는 이 그림을 뒤집을 수 있게 만들었을까? 목적, 목적격 보어, 형용사. 그는 왜 이 그림을 뒤집을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뭐 때문이냐면 그가 원했대. 뭐 상호작용적인 요소를 추가하길 원했대. 그의 작품에 그렇게 함으로써는 그가 그림을 뒤집을 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서 그의 작품에 어떤 상호작용하는 요인, 즉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과일들이나 이런 어떤 사물들, 보편적인 사물들과 또 어떤 인간의 형상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 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관람객들은 느낄 거야. 마치 그들이 어떤 시각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거야. 그것이 자 계속적 요법에 관계되면서 앞에 내용 전체가 선행사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즐거운 감각을 줄 거야. 그래서 아르침볼드의 작품 각각은 아주 신중한 연구인 거야. 일상의 사물에 대해서. 즉 일상의 사물에 대해서 신중한 연구란 말은 일반적인 사물들을 대충 보지 않고 아주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그 면밀히 관찰한 걸 신중한 연구라고 한 거야. 연구한 다음에 그림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그가 일반적인 사물을 봤을 때, 그러니까 채소가 담긴 그릇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물을 봤을 때 그는 예술적이고 상상력이 있는 어떤 잠재성,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잠재성을 그 과일, 채소들 속에서 본 거야.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그 일반적인 사물에서 이런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가능성을 본 거지. 그래서 그의 혁신적인 접근, 예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은 inspired, 동기, 영감을 주었대. 많은 위대한 예술가에. 그 예술가는 누구냐면 그 아라침볼드를 뒤따르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별표 칠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아르치볼더야. 그리고 이 선행사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많은 예술가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어, 후배가 돼. 얘가 선배가 되고 많은 후배들이 선배를 뒤따랐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came after를 followed라고 바꿀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반이어로 바꾸면은 이제 즉 반이어로 바꾸는 말은 이 자리에 다른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came before가 이제 반대말이 될 수 있고 followed의 반대말은 뭐 precede 앞서다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데 바꿨으면 틀리게 됩니다. 자, 많은 후배들이 아르침볼도를 뒤따른 거야. 그래서 파블로 피카소나 살바도 델리나 리네 미그레트 같은 이런 많은 위대한 화가들이 예술가들이 그를 따랐는데 그 후배들에게 영감을 부여했대요. 그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그래서 이 3번 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과 그리고 순서로 짜맞추기 적당한 문장들이 많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사고에서 역시 3번 단락을 굉장히 중요하고 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사과부터 다음 영상으로 시작할게요.